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중국의 거대 기술 기업이죠. 화웨이. 이 화웨이가 전 세계 정보통신 기술, 특히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를 어떻게 확보하고 또 키워내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아주 큰 규모의 경진대회의 소식도 있었고, 또 뭐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기술 자립을 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들이 계속 포착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 화웨이가 인재, 특히 기술 인재 확보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는지 그 배경하고 진짜 속내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료들을 보니까요,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이 화웨이 ICT 경진대회예요. 올해 벌써 9회째인데 역대 최대 규모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100개가 넘는 국가랑 지역에서 대학으로 치면 2,000개가 넘는 곳에서 왔다고 하고요. 학생이랑 교수 합쳐서 21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하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한 규모죠. 21만 명이요. 와,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규모만 키운 행사,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어떤 전략적인 의미가 숨어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이걸 그냥 단순한 기술 경연 대회로만 보면 좀 곤란하고요. 이건 화웨이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인재들을 발굴해서 자기들 기술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아주 치밀하고 장기적인 포석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 장기적인 포석이다. 네. 특히 참가자들 면면을 보면요. 중국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또 아프리카 같은 소위 개발도상국 출신 비중이 꽤 높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미래의 시장 그리고 미래의 인재풀을 미리 선점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글로벌 교육이랑 기술 발전에 기여한다. 이런 명분도 챙기는 거고요. 유네스코 파트너 프로그램으로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명분 쌓기에도 상당히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또 자료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화웨이 창립자 런정페이 회장이 했던 말인데요. 돈이 아닌 인재를 축적해야 한다. 특히 이게 미국의 강력한 제재가 막 시작되던 그 시점 이후에 나온 말이라 더 의미심장하게 들리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압박이 역설적으로 화웨이의 어떤 기술 독립의지를 더 불타오르게 만든 뭐랄까 촉매제 역할을 한 셈이죠. 촉매제요? 네. 실제로 숫자를 보면요. 작년 매출이 한 171조 원 정도 됐는데 이게 제재 받기 전 최대치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매출액의 20% 이상,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34조 원을 연구개발, R&D에 쏟아부었다는 점입니다. 34조 원이요? 와, 매출의 20%면 정말 엄청난 비율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전체 직원 중에 절반이 넘는 55%, 그러니까 11만 4천 명 정도가 R&D 인력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게 그냥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정말 기술 자립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제재를 뚫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런 전략적인 투자인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그냥 사람만 뽑는 게 아니라 아예 생태계 자체를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만들려는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이게 대학과의 협력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선전직업기술대학 같은 곳이랑 화웨이 ICT 아카데미라는 걸 같이 만들어서 운영한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아주 효과적인 방식인데요. 아예 교육과정 자체를 화웨이 기술에 맞춰서 개발하는 거예요. 맞춤형으로요. 그리고 화웨이 기술 인증을 따면 그걸 학점이랑 연계해 주기도 하고요. 아, 학점이랑요? 네.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이걸 공부하면 취업에도 유리하고 또 화웨이 입장에서는 자기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자체 OS인 훅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훅멍 OS. 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이런 화웨이 기술 전반에 아주 익숙한 인재 파이프라인을 아예 교육 단계부터 착착 구축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체계적이네요. 그렇게 키운 인재들한테는 또 대우도 파격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초봉부터가 다르다고요. 그렇죠. 그냥 높은 수준이 아니라 중국 대졸자 평균 연봉보다 훨씬 높은 초봉을 제시한다고 해요. 우리 돈으로 한 2,200만 원에서 2,700만 원 사이 정도. 졸업하자마자요? 네. 그리고 경력직 같은 경우는 한 2, 3년 차만 돼도 5,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최고의 인재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겠네요. 심지어는 천재 소년이라고 해서 아주 최정상급 두뇌들이잖아요. 그런 인재들에게는 최대 연봉 4억 원까지 제시하면서 영입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건 뭐 국적 불문하고요.
자료 중에 한국의 고급 두뇌도 노린다는 내용도 있었죠. 아, 맞아요. 그런 제목의 기사도 본 것 같습니다. 정말 전방위적으로 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군요. 이런 노력들이 실제로 좀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미국의 제재가 여전한데도 자체 개발한 AI 칩 어센드라던가 아까 말씀하신 운영체제, 훅멍 같은 걸 탑재한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화웨이의 인재중심 기술 자립 전략이 구체적인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특히 그 어센드 칩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내에서 AI 모델 개발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아, AI 모델 개발해요? 네, 물론 아직 모든 기술 분야에서 완벽하게 미국이나 다른 서방 국가들의 기술을 대체할 만큼 자립을 이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핵심 기술 분야에서 외부 압력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또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들을 계속 내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 점이 중요하겠네요. 심지어 반도체 만드는 장비, 그러니까 노광 장비 같은 핵심 제조 장비까지 자체 개발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제재가 단기적으로는 화웨이에게 엄청난 고통이었겠지만 좀 길게 보면 오히려 화웨이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의 기술 자립 드라이브를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화웨이는 단순히 눈앞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수준을 넘어서 저 멀리 미래의 기술 패권 경쟁을 염두에 둔 아주 긴 호흡의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긴 호흡의 전략이다. 네, 전 세계 ICT 인재에 대한 이런 막대한 투자 그리고 아주 체계적인 양성 시스템은 결국 미국의 제재라는 지정학적인 압박 속에서도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AI와 같은 핵심 미래 기술 분야를 우리가 선도하겠다. 이런 화웨이 전략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체계적으로 인재를 키우고 끌어모으는 시스템은 외부의 압력을 견뎌내면서 자체적인 기술 생태계를 더 강하게 만들려는 화웨이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 글로벌 기술 경쟁 구도에서 화웨이의 이런 행보가 계속해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화웨이의 인재 전략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잘 들었습니다. 화웨이의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 우리 IT 산업과 또 글로벌 기술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